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사이비가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사이비의 설계 안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능도 학벌도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2023년 사이비 피해 상담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수상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이비는 약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노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흔들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갑니다. 왜 빠지는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왜 못 나오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취약해지는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맞닥뜨리는 순간을 인생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실직, 이혼, 사별, 갑작스러운 병. 이 순간이 오면 뇌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환점에서 인간의 뇌는 의미와 소속을 찾는 신호를 폭발적으로 보냅니다. 판단보다 연결을 먼저 원합니다. 이 상태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뇌는 경계보다 안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실직 후 6개월, 이혼 직후 1년, 사별 후 2년 안의 사이비, 접촉이 가장 집중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불안이 극대화되는 순간 가장 강하게 소속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클수록 다가오는 손을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확인하기 전에. 그렇다면 사이비는 어떻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이비에게는 설계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작동합니다. 사이비의 포획 시스템은 5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이비 포획 5단계, 1단계 접근, 친절 공감, 2단계 신뢰 구축 공동체 소속감, 3단계 점진적 헌신 시간, 돈 관계, 4단계 정보 통제, 외부 차단, 5단계 탈출 차단, 죄책감, 공포. 1단계는 접근입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 사이비 조직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을 러브바밍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친절과 공감으로 상대의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입니다.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신명이 동시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면 뇌는 그것을 위험이 아닌 구원으로 받아들입니다. 2단계는 신뢰 구축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2단계에서 처음으로 교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 이상함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단계가 핵심입니다. 점진적 헌신 유도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 봉사에 나와달라, 소액 후원을 해달라, 모임에 한 번 더 나와달라. 거절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번 헌신하면 그 헌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깊이 믿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관성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뇌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탈출이 어려워집니다. 4단계는 정보 통제입니다. 서서히 외부 정보를 차단합니다.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고 외부 미디어를 끊게 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집단 안의 정보만 신뢰하게 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경고해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단계는 탈출 차단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죄책감, 공포, 집단 압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나가는 순간 배신자가 된다는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 사이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변화가 너무 느려서 본인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점진적 동화라고 부릅니다. 냄비 속 개구리처럼 온도가 서서히 오르면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5단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라면 중간에 눈치챘을 텐데 그 생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면서도 왜 못 나오는가? 이게 사이비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심리 함정은 인지 부조화입니다. 내가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뇌가 견디지 못합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시간과 돈과 관계가 전부 무너집니다. 뇌는 그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뇌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더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선택이 의미 있어지니까요. 두 번째 함정은 매몰 비용입니다. 시간, 돈, 인간관계를 이미 너무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나온다는 건 그 모든 것을 손해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손해가 너무 커서 나오는 선택을 못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믿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반대 증거가 오히려 믿음을 강화합니다. 탈출을 막는 심리 메커니즘 세 가지: 인지 부조화, 믿음 강화로 모순 회피, 매몰 비용, 투자가 클수록 탈출 불가, 확증 편향, 교리를 지지하는 정보만 수집. 가족이 그거 사이비아라고 말할수록 피해자는 오히려 더 확신합니다. 세상이 우릴 핍박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끌어내려 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고학력자일수록 자신감이 강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속을 리 없다는 확신이 오히려 방어막을 낮춥니다. 경계를 먼저 내려놓는 겁니다. 실제로 사이비 조직은 고학력자를 선호합니다. 한번 설득되면 그 사람의 신뢰도가 조직 전체를 설득하는 도구가 됩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가 믿는 곳이라면 나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 심리가 조직 전체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사이비는 종교 집단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심리조종 구조가 다단계 판매 조직, 극단적 자기개발 집단, 특정 정치 집단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표방하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구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러브바밍, 점진적 헌신, 정보 통제, 탈출 차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이비를 식별하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과도한 친절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공감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줍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온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배타적 진리 주장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다, 세상은 모른다,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바끌적으로 규정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점진적 헌신 요구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을 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 그 집단이 무엇을 표방하든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종교든 자기개발이든 투자 모임이든 구조가 같으면 결과도 같습니다.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거 사이비야, 당장 나와. 이 말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강하게 부정할수록 피해자는 핍박받는다고 느끼고 집단에 더 의존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판단하지 말고 연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집단 밖에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탈출의 실마리가 됩니다.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단 밖에서 연락을 끊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문을 열어둔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끈이 탈출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은 따로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의미를 원하고 소속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겁니다. 다만 그 마음이 가장 크게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실직했을 때, 이혼했을 때,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순간 당신 곁에 처음 다가오는 손을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사이비의 포획 시스템은 정밀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동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구조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방어막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갑자기 지나치게 친절해진 집단이 있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 신호를 떠올려 보십시오. 과도한 친절, 배타적 진리 주장,
점진적 헌신 요구.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멈추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멀쩡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그것이 사이비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사이비는 어둠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그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막힙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늘 본 이 구조를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